중에서도 각급 학교의 순차 등교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학생이 많은 학교는 밀집을 줄이기 위해 돌아가면서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민간 사업자 선정을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을 이끌어갈 강릉 관광개발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북에서 확산세에 있는 과수 화상병이 평창의 사과농장까지 침투했습니다. 올 들어 도내 첫 사례로 과수농가와 지자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로 각급 학교의 순차 등교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개학 99일 만에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처음으로 등교했는데요. 학생이 많은 학교는 밀집을 줄이기 위해 돌아가면서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99일 만에 등교인데 교실로 들어가는 길은 까다롭습니다. 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제지를 당합니다. 얘들아, 핸드폰에 자가 진단 완료 뜬 거 보여줘야 되는데. 발열 체크는 기본. 고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은 일시적 관찰실에 격리됩니다. 네, 아이들이 지금 열이 있어서 혹시 여기 그 일시적 관찰실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데리고 오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학교에 오지만 중학생이 된 뒤 처음 오는 학교라 감회가 남다릅니다. 학교에 오랜만에 오니까 설레고 떨리고 반에 누구랑 됐을지 궁금해요. 이로써 4주 만에 16만 명의 강원도 학생들이 학교에 모두 등교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오자 소독 티슈를 나눠주고 깨끗이 닦아놓은 책상을 다시 닦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면서 교실마다 새학기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여기는 중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학교에 나온 1, 2학년과 달리 3학년은 오늘 교실 수업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학생 수가 많은 대부분의 중학교는 2주 등교 수업, 1주 원격 수업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6월 말까지 동시에 등교할 수 있는 학년 수는 2개 학년으로 제한해서 아이들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에서는 전체 6학년을 2교대로 나눈 뒤 격주로 등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강원도 내 1000여 개 학교 중 13%인 131개 학교에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한 지 4주째를 맞은 강원도에는 아직까지 한 건의 감염 사례도 없습니다. 하루 평균 160명 정도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지만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생과 교사들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등교 상황에서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을 누가 어떻게 신속히 이송하는지도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최근 원주에선 보호자나 119 대신 증세를 호소하는 학생을 선별진료소나 집으로 데려다줄 봉사단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마스크를 쓰고 체온도 측정했지만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기침 증세를 호소하는 학생이 나왔습니다. 학교별 보호 관찰실에서 1시간을 지켜봐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학교에 등장하는 차량 한 대.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는 학생 이송을 위해 전국 최초로 원주에서 활동을 시작한 긴급 이송 봉사단입니다. 기침이나 발열 증상이 있는 학생들을 이곳 의료원 선별진료소까지 이송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 뒤에는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학교가 아닌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원칙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 학생들은 그런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봉사단을 일선 학교 주변에서 이 같은 긴급 이송을 돕겠다며 봉사단에 참여한 시민은 40명. 의심 학생을 이송한 뒤 차량 방역에 필요한 물품 외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한 봉사입니다. 부모가 데리러 올 수가 없는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일도 되고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 119 구급차를 통한 이송은 절차상 검체 채취 후 다시 학교로 돌아와 감염 위험이 있고 화재나 구조, 구급 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봉사단 출범을 교육, 소방, 방역당국 모두가 반기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는 일주일 사이 24명의 의심 증세 학생이 긴급 이송 봉사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에 관광 테마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사업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공모 결과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는데 자격과 능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해수욕장 입구에 지금은 문을 닫은 행정봉사실 건물입니다. 속초시가 이 건물을 헐고 92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규모의 관광 테마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공모에는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접수해 평가가 진행됐고 지난 4월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게 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정호시 의원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모 한 달 전에 설립됐고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속초시가 동시에 추진 중인 붉은 대게타운 사업과 달리 속초해수욕장 사업은 선정 과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불가능하고 정량평가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선정된 업체가 신설 법인이기 때문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 등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해당 사업의 특성상 평가 비공개를 결정했고 설립 시기와 자본금 등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장애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 업체 의견을 해서 신용평가 등급과 재무제표에 따르는 그 점수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가 되는 것이기에 의문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한편 해당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면 조성사업 승인 과정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대관람차 조성 등 사업에 나서 내년 10월 개장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관광 거점 도시 조성 사업을 이끌어갈 강릉 관광개발공사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시설 운영과 관리 기능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형 사업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권고받았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출범한 강릉 관광개발공사, 처음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통일공원, 임해 휴양림 등 강릉시가 관리하던 것을 넘겨받았고 오죽헌 한옥마을, 소량기 캠핑장 등이 추가됐을 뿐입니다. 사실상 시설관리공단 기능에 머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설립 10년을 맞아 시행한 용역 결과에서는 이름에 걸맞게끔 관광단지나 의료휴양단지 등을 조성하는 등 기능 확대를 권고받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칭 강릉도시개발공사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도시개발과 택지개발, 유통 및 물류단지 조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자체 관광 수익 창출을 통해서 그 수익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재투자를 통해 갖고 수익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릉시가 글로벌 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지역 관광 거점 도시 사업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동계 올림픽과 교통 인프라, 천혜의 자연 환경, 문화유산 등 독창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관광 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 그다음에 그 관광 거친 도시 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 확대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자기 사업을 통해서 수익 창출도 하기 위해서. 다만 강릉 관광개발공사 기능 강화를 위해 강릉시 의회에 제출한 30억 원대 현금 출자안은 시의회와의 소통 부재 등으로 부결돼 향후 시의회와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충청도에서 빠르게 번지던 과수 화상병이 평창의 한 사과 농장까지 침투했습니다. 올해 도내에선 첫 사례인데 워낙 감염 속도가 빨라 과수 농가와 지자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잎이 울창한 나무들과는 달리 휑하니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눈에 띕니다. 잎이 완전히 말라버린 나무도 있고 이제 말라 오그라들기 시작한 나무도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평창의 한 사과 농장에서 과수 화상병이 확인됐습니다.
이 농장에 있는 약 600그루의 사과나무 가운데 100여 그루에서 과수화상병 증상이 확인되면서 폐원이 결정됐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3년 동안 사과와 배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화상병은 치료제가 없고 전염력도 강해 과수 구제역이라 불릴 정도로 과수 농가에는 치명적인 세균성 식물병입니다. 평창에서는 지난 2018년 첫 발생한 이후 농가와 지자체가 예방에 총력을 쏟았지만 2년 만에 다시 발생한 겁니다. 처음에 우리 저 화상병 약을 3가지를 줬거든. 그것도 세 번을 다 쳤지. 돈도 돈이지만은 애지중지 키우던 게 내 노력 들어간 게. 인근에 있는 사과 농가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있어 현재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횡성에서는 화상병과 유사한 가지검은 마른병이 확인돼 폐원 결정되는 등 도내 과수 농가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해상공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오탁 방지막 이탈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안인화력발전소 해상공사 현장을 방문한 결과 오탁 방지막이 흐트러지고 이탈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돼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탁 방지막 부실 운영은 앞서 지난해 7월과 지난 3월에도 산업위원회가 공사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교육문화관 22곳이 내일부터 전면 개관합니다. 자료실은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열람실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문해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강좌도 개강합니다. 다만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은 의무화됐습니다. 강원경찰이 생활 주변 악성폭력 100일 집중단속에 나서 728명을 검거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17일부터 100일간 집중단속을 벌여 716건에 72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생계침해 갈취와 주취폭력이 가장 많은 86%를 차지했고 대중교통운전자 폭행과 의료 현장 폭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릉시가 관광 홍보와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관광협의회를 설립하고 일부 관광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관광협의회는 관광산업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관광 업무의 민간 위탁은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됩니다. 강릉시는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받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코로나19로 학부모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2분기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당초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미 2018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 입학금을 면제하고 올해부터는 고교 2, 3학년에 대해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4차례 나눠내는 수업료는 분기당 10만 8천 원에서 23만 8,200원, 학교 운영 지원비는 평균 6만 500원이고 이번 조치로 12,765명이 103억 2천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